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인공관절, 그리고 뼈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야 하면서 관절 통증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을 이렇게 떡 버티게 해주는 이 중요한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일상이 확 달라지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희망적인 해결책이 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의학 기술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바로 우리 관절이 닳아버렸을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관절 성형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들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말 그대로 손상된 관절을 합금이나 세라믹 같은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재료로 만든 인공관절로 싹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수술입니다. 그럼 이 수술을 왜 할까요? 단순히 그냥 닳아버린 뼈를 갈아 끼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정말 그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뻣뻣하게 굳었던 관절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질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 거기에 진짜 목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수술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고관절이랑 무릎 관절,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이 바로 우리 원래 고관절 모습이에요. 골반뼈에 오목하게 들어간 비구라는 부분하고 동그란 공 모양의 대퇴골도가 딱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로운 인공관절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아닙니까? 고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하거든요. 표를 보시면 제일 흔한 게 바로 전치환술이에요. 이건 손상된 공이랑 소켓 부분을 싹 다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반치환술은 공 부분, 그러니까 대퇴골드만 바꾸는 건데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치환술은 뼈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라서 비교적 젊고 활동량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무릎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무릎은 보시면 대퇴골, 경골, 그리고 슬개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 뼈들을 인공 부품들이 어떻게 딱 대체하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바꾸는 전치환술이 있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쏙 골라서 교체하는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치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원래 있던 인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움직일 때 훨씬 더 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랑 노력이 정말 중요해지는 회복의 과정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회복 과정은요, 이렇게 딱딱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술 바로 다음 날부터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한 2일차 되면 침대 끝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요. 6주 정도 지나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지팡이 짚고 걷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3개월, 즉 12주 정도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우리 몸의 회복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회복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 수동 운동기구, 영어로는 CP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제 관절을 부드럽게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 CPM 기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효과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기 쉬운데 그걸 막아주고요. 통증이나 붓기도 줄여줍니다. 게다가 관절 안에 피가 잘 돌게 해서 연골이 회복되는 것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재활 기간을 확 줄여주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이런 수술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우리 뼈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병이에요. 우리 뼈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져서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뼈 안이 점점 텅 비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조용히 찾아오지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특히 이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고요. 특히 여성분들, 폐경기가 지나면 더 취약해집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평소에 칼슘이나 비타민 D 잘 안 챙겨 드시고 운동도 잘 안 하시는 분들, 또 담배 피우거나 술 많이 드시는 습관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 골다공증을 어떻게 알아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 해결책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진단할 때는요, T점수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표준 검사 방법이거든요. 이 그래프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진단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장 뼈가 튼튼할 때인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내 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T점수 해석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면 내 뼈는 아직 건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 감소증,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보다 낮게 나오면 바로 골 가공증으로 진단되는 거죠. 골다공증은 약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합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물로 뼈가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아주고요. 동시에 우리 몸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해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그리고 뼈의 재료가 되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운동입니다.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이 모든 게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두 개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골다공증이랑 골연화증. 뭐가 다르냐면요. 골다공증은 뼈의 양, 즉 뼈의 밀도가 문제인 거예요. 뼈 자체는 괜찮은데 속이 텅 비어가는 거죠. 반면에 골연화증은 뼈의 질이 문제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단단하게 굳지를 못하고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원인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뼈에는요,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다음 챕터는 어떻게 써 내려가실 건가요? 오늘 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